자, 우리가 배웠던 게 요걸 배웠죠? 딱 하나만 쓸게요.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거 그거 아닌가?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접선의 길기, A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길기, 여기 있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길기. 즉 얘는 A가 결정될 때마다 접선의 길기를 갖고 있는 함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야,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요래 버리면 기울기의 정보를 갖고 있는 함수를 구한 거예요. 기울기의 정보를 갖고 있는 함수. 그래서 미분계수이기도 하지만 미분계수는 특정 한 점인 거고 얘는 어느 점이든 상관없이 위치만 알려주면 기울기 알려줄게 라는 정보예요. 예를 들면 fx가 x제곱이었어요. 그럼 f'x는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값 위치만 알려주면 기울기 값을 알려주죠. 그래서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로부터 유도됐기 때문에 도함수라고 불러요. 유도된 함수, 도함수. 오케이? 미분계수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마다 딱딱딱 구해지는 한 개의 값 말하는 거고 그 미분계수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크게 뭔가 느낌이 이질감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쟤는 도함수고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 자, 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x 플러스 h의 n승에서 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법을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그럼 앞에서 미분법을 몰랐던 게 당연하네. 근데 왜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 미분법 쓰는 문제가 너무 좀 나왔는데? 자, 다시 봅시다. 어쨌든. 자, 얘는 전개하게 되면 x의 n승, 그리고 x의 n-1승, h의 1승, 여기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x의 n-2승, h의 2승, 또 개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저걸 알려면 그냥 하나씩 해보면 돼. 자, x 플러스 h의 제곱, x 플러스 h의 세제곱, x 플러스 h의 1승 3개만 해봅시다. 그럼 너는 xh, 너는 x제곱, 2xh, h제곱, 너는 x의 세제곱, 3h제곱 x, hx제곱, xh 세제곱. h예요. 2xh, 3h. 몇씩 증가합니까? 1씩 증가하네. 요거 제일 차수 큰 거의 다음 거, 제일 차수 큰 거의 다음 거, 제일 차수 큰 거의 다음 거, 제일 차수 큰 거의 다음 거는 3이니까 3 해서 너는 4h의 3승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 보시면 h의 1승, x의 2승, h의 2승, x의 1승, h의 3승
모든 차수는 다 3차여야 돼요. 3차를 전개했으면. 너도 그러겠지. 참고를 하세요. 얘는 그럼 뭐겠냐? x의 n-1승의 개수는 요 녀석의 최고차가 n이니까 여기 3이 있으면 3이 최고차고 3호죠? 3, 3, 3. 그럼 너는 n이었겠네. 그러니까 n이 앞으로 오고 h의 x의 n-1승 이렇게 됐었겠지. 개수는 요 값이다. n. 됐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도함수를 구해보래요. 요 녀석의 도함수.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x의 n승에 빼기에 x의 n승이라네. x 플러스 h의 n승에 빼기에 fx가 요거 x의 n승 그리고 h. 그럼 얘 전개하면 x의 n승 있고 n의 h의 x의 n-1승에 별의 h의 2승에 x의 n-2승에 땡땡땡땡땡땡 h의 n승까지 있겠지요. 그리고 빼기 뭐였을까? 빼기 x의 n승이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죠? 보세요. 지수의 합은 항상 n이어야 돼요. 1, n-1, 2, n-2. 여긴 몰라. 별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뭔가 있겠지. 이게 n승. 너무 날라가요. 그리고 h 약분해요. 한 개 있었으니까 날라갈 거고, 너는 h 하나 살아남아 있겠지. 너는 h의 n-1승일 거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겠대. 이거니까. 그럼 여기는 h가 싹 다 살아있으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 뭐만 살아남냐면 얘만 살아남는다는 거지. 결론은 n의 x의 n-1승. 그래서 쌤,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예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알려준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어. 미분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미분 문제가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외우라고 했었고 결론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원리는 전개해가지고 이제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매번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x의 n승은 미분하면 너다. 있죠? 지웁니다. 자, 밑에 거 또 보여드릴게요. 도함수 구해봐라 하면 이제 기울기의 정보를 갖고 있는 f'x 구해봐라 이거예요. 너가 fx라고 했을 때 그러면 3x의 제곱 배웠으니까 너는 4x의 세제곱 너는 1 너는 빵 이렇게 돼요. 3은 왜 빵인가요? 잘 보세요. 3은 왜 빵이죠 선생님? 3 곱하기 x의 0승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은 0 앞으로 내려올 거거든.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빵이에요. 아니면 부호함수의 정의하시면 돼요. x 플러스 h의 fx의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 근데 쟤는 항상 3이잖아. 기울기가. 아니 기울기란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3 빼기 3이니까 너는 항상 빵분의 h여서 0이에요. 항상. 부호함수가 0이다. 얘는. x가 변할 때 y는 절대로 안 변하니까 결과값이 0 나와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선생님? 잘 보세요. 부호함수의 정의를 조금만 뜯어보면 요거거든. 그리고 더 과거로 올라가면 우리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맞죠? 이게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즉 x의 변화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가 2만큼 변할 때 y는 3만큼 변한다. 즉 x 대 y의 변화비를 관측하는 거거든. 변화비, 미분이라는 게. x로 미분하겠다는 것은 x 졸라 작은 걸로 나눌 건데 관측 대상이 뭔지가 밝혀져 있어야 돼. y. y를 x가 변하면서 관측해보면 두 번 변할 때 x는 세 번 변한, y는 세 번 변한다 이 뜻이거든. 해석해보면. 이해 갔습니까? 자, 옆에 따라 풀기 해볼게요. 끝났습니까? 예.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합의 꼴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fx 더하기 gx를 도함수로 구하면 각각의 도함수를 구하고 합하여라 이거예요. 자,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따져봅시다. fx, gx 통째로 px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왜냐면 우린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되니까 헷갈려. p의 도함수 구하기죠.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야겠지. f의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빼기 fx 빼기 gx h. 그러면 요렇게 묶어내시면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의 h.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요렇게 묶어내시면 g의 x 플러스 h 빼기 g의 x의 h. 그리고 리미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너는 f'x, 너는 g'x 이렇게 되겠지. 물론 각각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는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함수가 어떤 함수 두 개를 합한 거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합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나온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얘 도함수를 구하여라 하면 각각의 도함수를 합하시면 되겠지. 3의 x의 제곱에 8의 x 너가 f 프라임 x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따라 풀기 let's go. 다 나왔나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굿. 굿.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배울 겁니다. 일단 결론은 요거다. 얘는 각각을 미분한 걸 곱하는 요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한미분처럼. 아쉽게도. 그럼 어떻게 알까요? 얘 미분한 거? 자, 미분계세, 도함수의 정의 그냥 쓰시면 돼. 요걸 px라고 해놓고, let's go. p의 x 플러스 h 빼기 p의 x.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대입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쓱 하고, f의 x 플러스 h에 g의 x 플러스 h에 빼기 f의 x에 곱하기 g의 x h 여기서 조금 뭐가 쓰여요. 잘 보면 요딴 걸 만들려면 얘가 이런 거였거든. 이랬었어야 되거든. 그치? 요 모양이 있었어야 돼.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억지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형수술을 좀 합니다. x 플러스 h에 빼기 fx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따 써. 그 다음에 다시 더해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g에 x 플러스 h에 빼기 fx 한번 성형했어요. 쓱 h. 그러면 나름 의미 있는 이 녀석은 묶어놔야 돼. 얘랑 계산해서 또 없애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전개하러 갑니다. h. 그럼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거 g의 x 플러스 h의 fx에 빼기 fx에 gx 그러면 fx 공통인수니까 묶어내자. fx 그럼 나름 또 여기가 의미 있는 식이 만들어지네. 평균 변화율. 그래서 어떻게 보냐,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h 가로 닫고 곱하기 g의 x 플러스 h 더하기 g의 x 플러스 h에 빼기 g의 x 나누기 h 곱하기 fx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친구는 f'x로 가고 너는 h가 0으로 가니까 gx로 가고 그 다음에 너는 g'x로 가고 곱하기 fx로 가서 좀 예쁘게 정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요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죠. 요게 있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엄청난 힌트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뭔가 저거랑 관련 있지 않을까? 하면서 추론해서 찾았다는 얘기야. 대단한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자, 곱미분이에요. 가봅시다. 미분하여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끝난 거예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것도 밑에 거 f'1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식이 3개잖아요. 식 3개면 어떻게 하냐면 뭐 전개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돼. 우리가 FG를 미분한다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있잖아요. 3개야. FGH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FG를 통째로 앞에 거 H, FG의 뒤에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할 줄 알잖아. 요게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 그래서 식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FGH, FGH, FGH. 앞에 거, 가운데, 뒤에 거 순차적으로 미분해서 곱하고 합한다. 오케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끝에 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규칙이 보이죠? 4개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 미분하라 하면 전개 안 하고는 x-1 x 플러스 1 미분 x-2 x제곱 1 x불 1 x제곱 1 x불 1 x-2 2x. 근데 3개면 귀찮아져. 항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F를 전개를 한번 해. 여기를. 다 전개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미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래도 상관없다. 자, 따라 풀기 가봅시다. 됐죠? 그냥이 앞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쌤, F의 N승의 X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귀납적으로 할 겁니다. F 곱하기 F. 그러면 곱미분 쓰면 돼요.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 F, F'. 쌤, F 곱하기 F의 제곱은 어떻게 하나요? 즉, F의 세제곱.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여기 해놨지. 집어넣으면, 계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3F 제곱 F'. 계산 해보면, 이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거니까. 그지? 자, 한 번 더. 쌤, F의 4승은요? F의 3승. 느낌 아시겠지? F의 3승 미분한 거 써놨으니까, F'의 뒤에 거 그대로, F의 뒤에 거 미분인데, 요거 대입해요. 미분해 놓은 거 대입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의 F의 3승의 F'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써봅시다. F 미분 F 프라임 2F F 프라임 3F 제곱 F 프라임 4F 세제곱 F 프라임. 그러면 1 너는 0 1 이러면 되지.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에요.
규칙 1, 1이면 너 1, 2면 너 2, 3이면 3, 4면 4. 1보다 하나 작아. 2보다 하나 작고, 3보다 하나 작고, 4보다 하나 작아. D는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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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너는 미분하면 N 하나 작아. 프라임이겠네. 가 나왔던 거죠.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이제 라이프니츠 미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면 아까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H로 미분하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가 이제 이해가 가요. 조금 어려웠죠, 그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면 아주 굿이에요. 지웁니다. 자, 미분한다라는 행위를 조금 뜯어봐야 됩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거든. 구체화시켜보면 X의 변화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Y의 변화도 0으로 갈 거고 둘의 변화 비의 극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거니까 얘를 미분한다라고 부르고 이때는 X의 변화로 미분하기 때문에 로 나누는 거라서 나누기라서 X로 미분한다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누굴 미분할 건데? 목적어가 없어. 내가 고르면 돼. 근데 그 대상이 뭔지의 이름을 굳이 정하자면 그냥 Y라고 해놓은 것 뿐이야. 자, 1번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숫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줄까? 미지수 X. 이러지. 2번 문제 풀 때도 미지수 X. 3번 문제 풀 때도 미지수 X.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을 그냥 X로 명명한 것처럼 관측하고자 하는 X가 변할 때 관측하고 싶은 대상의 이름을 그냥 Y라고 해놓은 것 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목적어는 Y이긴 한데 얘는 언제든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 대신에 X가 변할 때 Y도 변해야 돼. X가 변할 때 Y도 무조건 변해야 돼. 예를 들어 볼까? Y는 X제곱. X가 변할 때 Y가 변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하면 1 플러스 H 빼기 그냥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여라고 하자. 계산 더 빨리 하기 위해서. F0 H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근데 H는 뭐였어? 그림으로 봤을 때 0이고 요만큼이 H고 요 간격이 델타 X인데 델타 X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 그냥 H로 된 것 뿐이야. 얘가 사실은 X의 변화거든. X의 변화였거든. 이해가시지? 그때의 누구의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 거야? F. F가 뭔데? Y. Y의 변화. 즉, X제곱의 변화. 그게 얼마가 나와요?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H제곱에 H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0이 나왔다 이거야. 즉, 이 순간에는 X가 변할 때 Y는 안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 해석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렇죠. X가 변할 때 아주 작은 구간에서 Y 값은 안 변하고 있어야 돼. 실제로 그러겠지. 확대해보면. 그죠? 자, 다시 봅시다. 미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무엇으로 나누어 변화비를 관측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뭔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자 하는 녀석의 이름을 일단은 가명으로 지어준 게 y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변할 때 y의 변화비를 관측하는 게 요 식이에요. 이해가 습니까? 요 식의 의미 한번 짚은 거고, 그런데 이 리미트를 항상 써야 되니까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얘도 간단히 써요. dx, dy.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를 누구로 미분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이 d도 델타야. 얘는 델타라고 읽고 얘도 델타야. 근데 이 d는 리미트까지 포함한 거야. 굉장히 작은 x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굉장히 작은 x의 변화 대 굉장히 작은 y의 변화 b. 너가 만약 2분의 3이었으면 x가 2만큼 변하고 있으면 y는 3만큼 변하고 있는 그런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뭐로 미분하냐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누구를 뭐로 나눌 거냐 이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3xh 얘를 h로 미분할 거야. 근데 h가 변할 때 x가 변하냐? 안 변한대. 상수래. 그러면 너는 상수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미분하시면 되겠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저것도 나름 이런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A, B, C라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자, A가 2바퀴 돌 때 B는 3바퀴, B가 5바퀴 돌 때 C는 7바퀴 돈대. 그러면 A가 1바퀴 돌 때 C는 몇 바퀴 돌까? 라고 구하라고 하면 여기 최소 공배에서 구하면 되죠. 근데 그 방법은 안 쓰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거야. A 대 B는 몇 대 몇이냐면 2 대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비례식이에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A 대 C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 구하면 끝이거든. 근데 얘를 쪼개보면 A가 변할 때 B의 변화, B가 변할 때 다시 C의 변화 이거 쓰면 돼. 이거 얼마예요? 2분의 3. 이거 얼마죠? 5분의 7 이렇게 돼서 10분의 21이 그냥 한 방에 나와버린다는 거지. 이해가셨어? 그럼 얘가 10바퀴 돌 때 얘는 21바퀴 돌고 있고 그럼 네가 한 바퀴 돌 때는 10분의 21바퀴 돌겠지.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폼이 분수꼴이고 미분하는 이 꼴도 분수꼴이라서 얘도 가능해.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했던 요 작업 있죠? B를 놓는 거. 이게 마치 징검다리를 놓는 거거든. A 대 C를 구하기 위해서 B라는 징검다리 하나 넣어가지고 살포시 밟고 C로 가는 거야. 그럼 훨씬 쉽거든. 요게 미분에도 있어요. 잘 보세요. 3의 X에 1에 10승을 미분하래. 그럼 이 뜻은 얘가 Y고 Y가 졸라 작게 변할 때 X가 졸라 작게 변하는 이 B를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 구하라고 하면 D에 Y에 D에 X 구하라는 거거든? 요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얘를 다시 구체화시키면 3의 X에 플러스 1에 10승에 D에 X였는데 요놈의 새끼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자. 3의 X에 1에 10승에 다시 3의 X에 플러스 1을 놓고 3의 X에 플러스 1을 놓고 다시 DX를 놔도 상관이 없지. 오,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닌 얘는 D별의 10승을 D별로 나누어라. 이거나 DX의 10승을 DX로 미분하여라. 이거랑 같은 얘기잖아. 얘는 10X의 9승이라고 배웠지. 그럼 얘는 10별의 9승이겠지. 그지? 똑같을 거 아니오. 이건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13의 x의 플러스 1의 구승이 돼. 그리고 얘는 3이 돼.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요 얘기였어. y는 f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f의 n-1의 f 프라임 x 이거였단 얘기야. 자, 저거 한번 해볼게. 징검다리 이용하는 거. 이거 왜 저렇게 되나 보세요. 자, dfx의 n승을 x가 변할 때 관측하고 싶어. 그 함수를. 그러면 당장 구하기 힘드니까 징검다리를 놓아. 너를 f의 x로 미분하고 다시 f의 x를 x로 미분해도 상관이 없잖아. 징검다리 한번 놔서. 그럼 얘는 별의 n승의 d 별꼴이고 그게 d의 x의 n승의 dx랑 똑같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n의 fx의 n-1승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콜? 그리고 여기는 f 프라임 x가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해하기는 솔직히 좋아요. 훨씬 응용도 잘 되고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어요. 아저씨가.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고 응용도 잘 돼.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는 단순하긴 한데 뭘로 미분했는지 생략이 돼 있어.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 얘는 x로 미분한 거 보통 x야. 그럼 프라임만 붙이면 되잖아. 대부분 다 x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뭘로 미분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뭘로 나누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 프라임의 한계를 극복한 거야. 뭘로 나누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뉴턴 표기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프라임은 저걸로 표현하려면 이런 거 이제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라이프니츠 표기 방법을 바꾸면 얘가 쉽게 해결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해 가요? 자, 들딱한 느낌 있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서? 없어요?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찰칵.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요란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배웠나요? 미분한다가 뭔지 배웠어요. 미분한다라는 것은 관측 대상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변할 때 관측 대상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 얘기예요. y가 변할 때 x의 변화비. 그래서 누구를 무엇으로 미분한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 관측이 힘들면 그 사이에 임의의 누군가를 징검다리를 껴가지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를 배운 거예요. 방금 전에.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압축하면 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된다라는 것을 외우면 좋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 봅시다. 두 가지로 다 해볼게요. 그냥 외워놓은 거, 생암기로 푸는 거랑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랑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y는 fx의 3승이래. 미분 세려봐 하면 니 내려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미분해서 f 프라임 x.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외운 거, 쌩암기.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표기 방법으로 가면 fx의 3승의 변화를 관측할 거야. x가 변할 때마다. 인데 당장 관측이 힘드니까 징검다리 하나를 놔. fx, dfx, dx. 그러면 너는 별의 3승을 별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3의 fx의 제곱이 되고 f'x가 자연스럽게 나와 이거예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오케이? 내신 대비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냥 얘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1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설명합니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자, 얘도 쌩암기로 가봅니다. f'x를 구해봐라. 그러면 6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와. 2x의 제곱에 3의 3.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 곱해라. 4x. 끝이에요. 자, 라이프니츠로 가봅시다. 뒤에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4승의 변화를, 얘가 목적어야. 얘를 x가 변할 때마다 관측할 건데 당장 안 보이니까 징검다리 놔. 4승을 자기 자신으로 변화를 관측하고 그 녀석을 다시 x로 변화를 관측해도 상관이 없을 테니 너는 4의 2x의 제곱에 3승의 3승, 너는 4의 x 하고 끝나겠죠. 라이프니츠로 가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f'1이 구해진 거예요. 되셨습니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봅니다.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생 암기 방법으로만 푸시면 돼요. 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두 가지 방법 다 쓰셨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지웁니다. 지워요, 지워요. 지워요, 지워요. 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평행이동과 동함수. 자, 보세요. y는 fx가 x제곱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의 도함수는 하고 f'x가 2x 이러고 돼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x가 1이었어?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길기가 얼마냐, 이 길기가 얼마냐라는 건 여기서의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겠지. 얼마? F'1로. 맞습니까? 그 값은 분명 2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같이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옮겨요. k 칸 만큼. 그러면 도함수도 어떻게 됐을까? k 칸 만큼 움직였겠지. 따라서 이 녀석의 도함수는 이 녀석이다. 선생님,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똑같나요? 네, 그러겠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겠지. 결론은 뭐냐? 너의 도함수는 이거였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평행 이동을 제가 보여주면서 한 거죠. 라이프니츠로 가봅시다. 어떻게 해석되나? 야, 나는 너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당장은 관측이 힘드니까 징검다리 또 하나 놓자. 자, 그러면 얘는 여기 프라임 붙이면 돼요. F 프라임. 왜냐면 dfx dx를 우리는 f 프라임 x라고 보잖아. 여기 별, 여기 별이면 그냥 프라임 붙이면 돼요. 그래서 너는 그냥 f 프라임 x 플러스 k. 얘는 1이잖아. 그래서 라이프니츠로 확인해도 똑같아요. 자, 내신 대비 버전은 요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라이프니츠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요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갑시다. 기본 유형 O. fx, gx에 대해서 너래요. 구해봐라. G'2를. 그럼 일단 미분 때려. 여기 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G'2가 구해지려면 x에 1은 집어넣어봐야지. 그래야지 G'2가 되죠. G'2, 너는 3, 너는 G2, 1, F'1. 근데 F'1은 3, G는 2. 그럼 요거 구했겠지. 걔 산산산산산산 해가지고.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어요? 막혔어요. 곱미분 써야겠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평행이동은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G에 프라임 붙이고, X 마이너스. 네. 왜? 우리가 방금 배운 거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수투 처음이야? 잘하네. 잘해. 이과 갈 거죠? 과가 정했어요? 대학교 가고 싶은 과 있어요? 딱히 없어? 수학 좋아요?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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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 어렵잖아요?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졌다고로 돼 있다. 좋아요라.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야겠지. 왼쪽 미분하면 프라임 붙이고 오른쪽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g 프라임 1이 궁금하니까 x에다 1 때려박아. g 프라임 1은 5, f1 4, f 프라임 1. 자, 요거 숫자, 요거 숫자 산수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너무 쉽다. 자, 따라 풀기 렛츠고.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로 갑시다. 여기도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개념화 시킨 거예요.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속도 차이가 있어요. 답은 나올 것이나 속도 차이가 있는 부분. 뭐냐면, 자,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도함수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여기다가 탁 A를 집어넣어. F'A는 뭐냐면 QA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F'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냥 F'A를 구할 거면 요 인수를 가리고 A 대입하면 끝나요. 오케이? 가리고 집어넣어요. 연습. fx가 액마 1, 액마 2야. f 프라임 2 구하래. 인수가 있네. 가려. 2 집어넣어. 1. 됐죠? 한 번 더. f 프라임 마이너스 5래. 6이 인수를 가려. 마이너스 5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한 번 더. fx가 x 마이너스 1 제곱 x 플러스 1. 이러면 어떡하지? f 프라임 1 구하래. 이러면 큰일 나요. 얘는 두 개 있는 거잖아. 한 번만 가려야 돼.
1 집어넣으니까 빵 나오겠지, 당연히. 한 번만 가리는 겁니다. 한 번만. 한 번만이 중요해요. 자, 따라 풀기 보세요. 가리고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간단하죠? 자, 따라 풀기 갑시다. 자, 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요거 구하래요. 원래 같았으면 함수에다가 1 플러스 h랑 1 마이너스 h를 다 때려 박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 세모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세모 쓰셔야 돼. h가 0으로 할 때 1 마이너스 h 동그라미 세모 썼더니만 다르죠? 그죠? 2h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지. 같고 요 녀석은 F'1로 수렴합니다.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1 따라서 얘는 미분해서 1 집어넣고 곱하기 2한 값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버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습니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얘를 이제 바꿀 건데 숫자. 그러면 영인자가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빵이어야 돼. 그죠? 확실하죠? 그럼 F의 1 빼기 2는 무조건 빵입니다, 현재. 그쵸? 그러면 X가 1로 갈 때 F의 X제곱은 2를 F1로 바꿀 수 있죠. F1로 바꿔요. 그 다음에 X제곱 내려와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써야 돼. 그리고 났더니 뭔가 고정값이 필요해. X 플러스 1. 이러면 이제 똑같아지죠? 여기는 F 프라임 1로 갈 거고, 너는 2로 갈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F 프라임 1 곱하기 2.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요거는 F 프라임 2겠죠. 14. 요거는, 조정이 필요하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x-1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 요거 한번 써주시면 얘 f 프라임 1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걔가 마이너스 2니까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4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의미 있는 식,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F라는 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식이 구체적으로 등장해버리면 F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다 치환하세요, 그냥. 싹 다. fx. 그럼 F1은 무조건 빵이에요. 영인자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영인자 있네. 분자도 영인자가 있어야 되네. fx가 영인자가 있다고. 그럼 요 뜻이고. 요 뜻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로 F1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fx 빼기 f1은 x 빼기 1로 바뀌죠. 이렇게. 너는 미분해서 1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자 미분하러 가면 되겠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분자에 영인자 있네. 아, 분모에 영인자 있네. 그럼 분자도 영인자 있어야겠지. 그리고 너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F1은 빵이니까 fx 빼기 f1 x-1을 하고 x가 1로 갈 때 너는 f'1이고 이게 하필이면 10이다. 요거 풀라는 얘기예요. 원래 같았으면 저거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지. 미분하면 n에 n-1에 -3 거기다가 x에 1 집어넣으니까 n-3 나오고 너가 10 n값은 3 나오겠지. 13. n값이 3이 아니라. 괜찮아요? 자, 따라 풀기. 고! 자, 됐죠?
넘어갑니다. 기본 유형 11. 자, 계속 치환만 하면 끝나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마일분의 xf1 빼기 fx. 이것도 원래 처리하기 힘든 거예요. 통째로 치환합시다. gx. 근데 너는 분명 숫자일 테니까 여기 0인자가 있었겠죠. 그죠? 왜? 요거. 그러면 0인자가 있다는 얘기는 1 집어넣어서 빵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따라서 x가 1로 갑니다. 그럼 g의 x에 빼기 g1 x 빼기 1. 그럼 1을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인데 그거의 극한이니까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g를 미분하러 가요. g 미분하면 요거 미분이죠. 자, x 곱하기 f1에 빼기 fx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상수니까 f1만 남을 거고요. 이거 미분한다는 것은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그 다음에 1 집어넣네. 그럼 g 프라임 1은 f1, f 프라임 1. 자, f1은 얼마인가요? 4. f 프라임이 1은 2. 따라서 4 빼기 2 하고 끝나겠지. 됐습니까?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어요? 오케이. 미분 가능성.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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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성립합니다. 이게 존재하면 돼요. 존재라는 얘기는 숫자. 미분 가능. 물론 표현 방법은 하나 더 있죠. h가 0으로 갈 때 오메 파라포. 얘가 존재, 숫자. 그거 말고 하나 더. 도함수의 극한이 숫자로 존재해도 되고, 아니, 그리고 and 동시에 x가 a로 갈 때 fx가 fa를 향해 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연속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 정도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하고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요. 왼쪽에서 h가 이렇게 해서 접근할 때랑 왼쪽이라는 이 오른쪽이구나. 왼쪽에서 h가 이렇게 벌려져서 a 플러스 h 여기에 a 플러스 h 해서 여기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접근해 나갈 때랑 왼쪽에서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접근해 올 때랑 당연히 같아야겠죠.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게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은 그냥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왼쪽에서 기울기 값들의 극한하고 오른쪽에서 기울기 값들의 극한이 있을 텐데 양쪽에서 접근하는 값이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근데 얘는 연속이라는 얘기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얘는 연속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 자, 나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면 미분 가능인데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면 숫자인 거고 숫자면 여기 0인자 있으니까 여기도 0인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통째로 얘는 0으로 가야 합니다. 0인자가 있으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A 집어넣어서 0이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얘가 FA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근데 얘는 연속의 정의 아닙니까? A에서 연속. 즉, 미분 가능하면 0인자가 있어야 되고 0인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연속이다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연속이다.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고 얘는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훅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서 끊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확 하면 왼쪽에서의 접선하고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을 수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로. 그러나 끊겨져 있으면은 얘는 미분 불가예요. 자,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뾰족하시거나 눈깔로 보면 아니면은 끊겨 있으면 돼요. 그럼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끊겨 있으면은 절대로 얘가 0으로 갈 수가 없거든. 연속이 아니니까 극한 값이 함수 값을 향해 갈 수가 없죠. 극한 값이 함수 값을 향해 갈 수가 없죠. 끊겨 있으면은 미분이 불가능하고 뾰족해도 미분이 불가능. 왜냐면 뾰족하면은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미분계수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이 극한값 자체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겠죠. 자, 이 녀석의 좌극한, 이 녀석의 우극한이 같으면은 존재하는 거죠. 극한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또 뜯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살짝 a보다 클 때의 극한이 있을 거고 아니면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살짝 작을 때의 극한이 있겠죠. 얘네 둘이 일치해야지만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맨 처음에 배웠을 때 극한의 수렴 조건. 근데 얘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런 얘기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평균 변화율. 오른쪽에서 여기가 A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서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얘는 좌미분계수. 오른쪽에서의 극한,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미분계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좌미분계수. 즉 오른쪽 왼쪽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뾰족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됐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거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극한 있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된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봅시다. 자, 앞단원에서 요거 하면서 요것도 했었죠. 여기서도 해볼게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자, 요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거 갑시다. 미분해요. 2ax b 미분해요. 자, 그리고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1 집어넣어서 참여해야 돼. 너도 1, 너도 1.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요극한 쓸 거니까 너에도 1, 너에도 1. 2는 2a 플러스 b였겠죠. 그쵸? 그 다음 요게 1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럼 너도 1 집어넣고 너도 1 집어넣어서 같다 하셔야겠지.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클 때 fx랑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작을 때 fx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1보다 살짝 크면은 너의 1 집어넣기 a 플러스 b 1보다 살짝 작으면은 너의 1 집어넣기 1.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다라는 식 하나랑 요 식 하나 가지고 연립해서 이제 a, b 구한다 이거지. 자, 저 방법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저걸 많이 쓴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유행이에요. 이제 요거 하면 한 단어가 끝납니다, 또. 으아. 으아. 야, 우리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이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미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분은 새로운 항등식을 만듭니다. 항상 참인식을 하나 만들어내요. 이 항등식을 창조해냅니다. 요 관점을 이용할 거예요. 자, 뭔 말입니까? 자, y는 3x 제곱이 있었어요. 미분하면 6x. 항등식이죠. 이것도 항등식,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해가 무한계예요. 항등식은. 자, 항등식이 아니면 해가 유한계면 돼요. 그러면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자, 요런 거 항등식 아니겠지. 액마 1, 빵. 해가 1. 해가 유한하죠? 항등식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안 돼요. 항등식만 미분해요. 오직 항등식만 갖고 미분해서 새로운 항등식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어요. fx를 어떤 d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r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배웠어요. 여기 나누는 수, 몫, 나머지. 예를 들어 보면 숫자로 70을 7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니까 30은 7, 4, 2 성립하죠. 오케이? 항상절이에요, 항상. 대신 여기는 당연히 요래야 됩니다. D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낮아야 돼요. 크면 안 돼요. 그럼 더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이해 가셨죠? 그럼 얘는 항등식이거든. 그럼 얘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 하나 더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야. 까봅시다. 자, x의 6승에 ax의 3승에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때 a, b를 구하여라. 그러면 원래 고1 버전이 있었어요. 고1 버전에서 여러분들은 야, x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을까? 1, a, b.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문제가 x-1, x-2였으면 x에 2도 집어넣었겠지. 그럼 너무 쉽잖아. 새로운 식 하나가 더 나오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제곱이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식이 없어. 1을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고. 다시 또 1 집어넣어도 똑같고. 그래서 새로운 식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식을 미분을 통해서 창조한다. 미분합니다. 그럼 6에 x의 5승에 3의 ax의 제곱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얘가 새롭게 창조된 항등식이기 때문에 2 집어넣어서 식 하나 또 튀어나오죠. 6, 3a, 빵빵,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값 구하고 A값 구했으면 여기서 B값도 구해낼 수 있다. 빵. 1 집어넣으면 빵. 됐어요? 그래서 미분은 새로운 항등식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자, 밑에 거 한번 또 볼게요. 자, 얘도 x의 10승, 3x의 5승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rx는 1차 이하겠죠. A, B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x에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1. 그럼 식 하나 튀어나오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새로운 식이 필요한데 걔는 미분을 통해서 창조해냅니다. 그럼 식 x 이것은 15x 2에 x 플러스 1 q x 플러스 1의 제곱 q 프라임 a 그리고 마이너스 1 때려 박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유 뭐야 4승이네? 3, 5, 15 그치 4승이어야지. 그럼 플러스 15네. 는 날라가 A 9가 아니라 A. A값 구했고 A값 집어넣으면 다시 B값 구할 수 있다. 물론 센스 있으면 너 가리 이거 두 개로 만든 다음에 미분할 거면 한 번 가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다 날아간다는 거 보여요. 센스 있으면.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막혔어요? 자, 일단은 항등식을 써야지. 나눠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x.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겠지. 그게 끝이야. 그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왜? 그래서 1 집어넣은 거가 식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식이 이거고 미분해야지 이제 양쪽을 다. 얘 미분, 얘 미분. 오른쪽도 미분해야지.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 미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앞에 거 미분? 그렇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새로운 항등식.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 30분까지 쉬었다가 수업 정리 풉니다.